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첫 영상으로는 챗GPT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GPT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각 버전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GPT사의 답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파트 1. 챗GPT의 개념. GPT를 알아보려면 먼저 GPT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개념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챗GPT는 오픈AI에 의해 개발된 자연어 처리 NLP 모델로 GPT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모델은 대규모의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을 거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거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컨텍스트 이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는 주어진 맥락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2. 챗GPT의 개발 과정. 그렇다면 챗GPT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어 왔을까요? 챗GPT의 개발은 오픈AI의 GPT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GPT의 첫 버전은 2018년에 공개되었고, 이후 몇 년에 걸쳐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여러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의 크기, 학습 데이터셋의 규모, 그리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GPT-3의 출시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사용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GPT-3의 성공 이후 오픈AI는 이를 기반으로 챗GPT를 특화시켜 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GPT가 등장하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복기해볼까요? 출시 일주일도 안 돼 10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언젠가 AI 시대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일상으로 체감하게 해준 것이 챗GPT였죠. 출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입소문으로 사용자 1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적어도 IT와 손톱만큼이라도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재 챗GPT를 모른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GPT-1부터 현재의 GPT-4까지의 변천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GPT-1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GPT-1은 오픈AI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자연어 처리 모델로 1억 1,7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지도 학습 방식을 통해 사전 학습된 후 특정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주로 간단한 텍스트 완성과 문맥에 기반한 질문에 답변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이는 인공지능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GPT-1은 긴 문맥의 정보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GPT-2가 등장합니다. 2019년에 등장한 GPT-2는 GPT-1보다 대폭 확장된 15억 파라미터를 자랑합니다. 이 모델은 보다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으며 훨씬 복잡하고 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GPT-2는 더 나은 일관성과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텍스트 생성에서 많은 발전을 보였으며, 특히 소설이나 뉴스 기사 같은 장문의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픈AI는 이 모델의 잠재적 고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모델의 전체 버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연히 GPT-3이 나왔겠죠. 2020년에 공개된 GPT-3은 약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어 이전 모델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규모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거의 모든 종류의 언어 처리 작업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특정 도메인에 대한 사전 훈련 없이도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GPT-3은 더욱 정교한 문맥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번역, 요약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이죠. 가장 최근에 GPT-4가 등장했습니다. GPT-3.5와 GPT-4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몇 가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입니다. GPT-4는 GPT-3.5보다 더 큰 모델 크기와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GPT-4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입니다. GPT-4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더 자연스러운 대화, 더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더 세밀한 텍스트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복잡한 문맥을 처리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과 포괄성입니다. GPT-4는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학습되었으며, 다양한 언어, 문화, 지역적 배경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사용자 기반에 더 적합한 응답을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특정 작업에 대한 성능 향상입니다.
GPT-4는 특정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코드 작성, 문제 해결, 이해 요구가 높은 텍스트 생성 등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도구로서 챗GPT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5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자료조사, 사업기획 아이디어 작성, 글쓰기 또는 보도자료 번역 및 교정, 엑셀 업무 활용,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먼저 보고서 작성 시 GPT의 활용인데요. 보고서 작성은 많은 직장인들이 자주 마주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챗GPT를 활용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챗GPT에게 특정 시장의 동향, 경쟁 분석, 소비자 행동 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다음으로는 사업기획 아이디어 생성 시 활용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은 창의력과 시장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챗GPT는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 대한 깊은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면 챗GPT는 최근 헬스케어 기술 동향, 성공적인 헬스케어 사업 모델, 규제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챗GPT는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할 때 챗GPT에게 회사의 최근 활동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를 번역하고 교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특히 유용합니다. 챗GPT는 원어민 수준의 번역을 제공하며 문법적 오류나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한편 GPT는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엑셀인데요. 엑셀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챗GPT는 복잡한 엑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스크립트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 챗GPT는 적절한 엑셀 함수나 매크로를 제안하여 데이터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에서의 활용도가 GPT를 주목받게 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은 많은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챗GPT는 코드 작성, 디버깅, 코드 리뷰를 지원하여 개발자의 업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에 직면했다면 챗GPT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챗GPT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 스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드 최적화 방법이나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조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분야는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코드 작성부터 문제 해결, 지식 공유에 이르기까지 개발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크게 4파트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1 코드 생성 및 자동화. 챗GPT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을 이해하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HTML 페이지에 로그인 폼을 만들어라라고 요청하면 챗GPT는 즉시 HTML과 CSS 필요하다면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기본 로그인 폼 코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반복적이거나 표준화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유용하며 개발자가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트 2 디버깅 및 코드 최적화. 챗GPT는 코드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특정 에러 메시지를 챗GPT에 제시하면 이 모델은 에러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에러라는 에러가 발생했다면 챗GPT는 이 에러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인덱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코드를 수정할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GPT는 코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코드에서 반복문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더 빠르게 하는 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API 사용 및 통합. 현대 개발 환경에서 API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챗GPT는 다양한 API에 대한 문서를 읽고
이해하여 개발자가 API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API를 처음 사용할 때 챗GPT에게 API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질문하면 샘플 코드와 함께 상세한 사용법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4 학습 및 지식 공유. 챗GPT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프로그래밍 기술과 도구들에 대한 최신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배우고자 할 때 챗GPT는 튜토리얼, 예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제공하여 학습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팀 내에서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보다 빠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코드 생성 및 자동화 분야에서 GPT를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UI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웹사이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생성을 자동화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반응형 로그인 폼 만들기를 요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챗GPT는 HTML, CSS를 사용하여 로그인 폼을 구성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유효성 검사 기능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필수 필드를 채우지 않고 제출 버튼을 누를 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스크립트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챗GPT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하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자동 이메일 생성 및 발송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메일 발송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SMT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작업을 하는데요. 회사 내에서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선 예시 중에서 디버깅 및 코드 최적화에서의 GPT 활용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데 챗GPT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깔끔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버깅은 코드에서 버그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챗GPT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에러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처리 에러.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함수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 에러에 직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챗GPT에게 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 이 모델은 프로미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에러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사용하거나 캐치 메서드로 에러를 적절히 처리하는 예제 코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 최적화에서의 챗GPT 활용. 코드 최적화 부분에서의 챗GPT의 기여를 살펴볼까요? 코드 최적화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거나 메모리 사용을 줄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챗GPT는 코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더 나은 성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리스트 컴프리hension의 활용입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반복문보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챗GPT는 이러한 팁을 제공하고 실제 코드 예제를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SQL에서의 최적화도 가능한데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 SQL 쿼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챗GPT는 비효율적인 쿼리를 식별하고 인덱스 추가, 쿼리 재구성 등을 통해 쿼리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접근하는 컬럼에 인덱스를 추가하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와 1시간 상담을 받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100에서 $200지만 챗GPT와의 대화는 무료입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챗봇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 매주 정기 예약을 하거나 인기 있는 의사의 예약 대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물론 이 분야는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챗봇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챗봇에게 질문을 하면 민감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존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유해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송인도 대체 중입니다. 최근 제주도청 아나운서로 제이나라는 아나운서가 입사했는데요. 이 인물의 정체는 바로 AI 가상인간입니다. 이달 초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아나운서 제이나는 매주 1차례
제주도 대변인실이 만드는 도정정책 영상 뉴스인 위클리 제주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뉴스는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 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이나는 매주 다른 색깔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원고를 읽는 모습이나 손짓 방향 등 몇 가지 몸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도 고를 수 있습니다. 제이나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60만원 정도. AI 음성 영상 생성 기술을 다루는 한 전문 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주도에서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은 있지만 개발업체와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서 AI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점차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GPT에게 질문 잘하는 법, 답변 잘 얻어내는 질문 요령에 대해 짚어보고 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GPT를 잘 활용하려면 양질의 질문과 양질의 답변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프롬프트와 나쁜 프롬프트의 예시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하세요. 나쁜 예로는 뭔가 재밌는 거 알려줘. 좋은 예로는 20세기 초반에 발명된 재밌는 기술이 뭐가 있나요? 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은 AI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배경 정보나 맥락을 제공하세요. 나쁜 예로는 코드 오류 수정하는 법을 들 수 있고, 좋은 예로는 파이썬에서 인덱스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배경 정보를 제공하면 AI가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더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결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세요. 나쁜 예로는 나는 초보자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요. 를 들 수 있고요. 좋은 예로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간결하게 질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이나 필요성을 명시하세요. 나쁜 예로는 날씨 알려줘. 와 같은 질문을, 좋은 예로는 서울의 내일 오후 날씨 예보는 어떤가요?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질문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명시하면 AI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나쁜 예로는 파이썬이 좋은 언어인가요? 라는 뜬구름 잡는 형태를 들 수 있고, 좋은 예로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들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더 풍부한 정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질문에 집중하세요. 나쁜 예로는 파이썬 설치 방법과 기초 문법,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 모두 알려줘. 와 같이 3가지 이상의 주제가 한 문장에 들어있는 질문을 들 수 있고요. 좋은 예로는 파이썬을 처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와 같이 단일한 토픽에 집중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면 AI가 더 집중적이고 관련성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생성 AI를 사용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위에서부터 GPT의 등장과 특징, 발전 과정, 쓰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야흐로 AI와의 공존 시대, 지혜로운 활용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 윤택함을 더해가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